인도네시아의 한 어촌.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들도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부의 그물에 걸린 건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화석이었습니다. Lantas ikan itu dikeluarkan dari perahu, dibawa ke darat. Di sebelahnya ada sumur, malah di situ hampir dipotong ikan itu. Tetapi ada satu warga masyarakat, Bapak Darwin, ternyata dia pernah melihat ikan ini di Fakultas Teknik di Mapala. Ada posternya besar. 과연 어떻게 생긴 물고기일까요? 뚜껑을 열고 얼음을 걷어내자 실록 헨스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룡이 번성하던 백악기에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었지요. 장정 3명이 달려들어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록 헨스는 크게 자라면 길이 2m에 무게는 90kg에 육박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두꺼운 비늘, 알을 품어 다 자란 새끼를 낳는 번식법까지 선사시대 물고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특이한 건 바로 실록 헨스의 지느러미입니다. 크고 힘센 지느러미. 그것은 새로운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지요. 3,700만 년 전 바다의 제왕이던 바실로사우루스. 몸 길이는 무려 16m에 달했고 떡 벌어진 턱과 톱니 모양의 이빨, 그리고 수생동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뒷다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척추동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시고래의 뒷다리는 육상동물만이 가진 특징이지요. 거기엔 인간도 포함됩니다. 이 연결고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 시간을 거슬러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80도가 넘는 대기는 뜨거웠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35억 년) 전 바다에서 산소가 넘쳐나고 수평선은 푸르게 빛났습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남조류, 즉 시아노박테리아가 모여 생성된 이 원시 생명체는 햇빛과 물로 광합성을 시작하며 산소를 뿜어냈지요. 그 덕분에 지구엔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생겨났고 생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5억 년 전 바닷속에 갑자기 기묘한 생명체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긴 척수와 무시무시한 가시들,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이상한 동물들의 등장. 캠브리아 대폭발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지요. 오늘날 존재하는 동물종의 조상들도 아마 이때 나타났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헤엄쳐오는 이 동물은 아노말로카리스입니다. 1m가 넘는 아노말로카리스는 캄브리아의 바다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껍질이 단단한 삼엽충을 한 입에 베어 먹을 정도였지.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바다에서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기 급급했던 엄지손가락만한 생물 피카이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When we look at Pikaia, we are really stepping into the door of vertebrate evolution. We are there, as we say in English, on the ground floor. These are the opening moments of this extraordinary story, which is going to take another 500 million years. 피카이아의 등엔 빳빳한 막대기 모양의 척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척추혁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But when we look closely, we actually see that there are quite a lot of details. We can see the front end, and we can see the tail, and then, most interesting, roughly along here, there is a distinctly different zone. 척삭은 피카이아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척삭과 V자 모양의 근육 분절이 협력해 유례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더 힘있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카이아는 이렇게 바닷속을 헤엄쳤겠죠. 오늘날의 어류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최고의 포식자였지만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피카이아는 살아남았죠. 눈도 보호용 껍질도 없는 약자였지만 재빨리 헤엄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카이아가 남긴 유산은 그 의미가 큽니다. Once you've got a notochord, once you've got the myomeres,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Once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n invertebrate. And once you are on the way to becoming a vertebrate,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us. 만약 피카이아가 멸종을 맞았다면 지구 생명의 역사는 이미 5억 년 전 바다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몸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척삭을 가진 해양 생물은 이제 물고기가 될 준비를 합니다. (4억 7천만 년) 전 원시적인 척삭은 완전한 척추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의 조상은 화석으로 그 존재를 알려줍니다. And the black pieces you can see on the surface here are pieces of an arandaspid fish called Sacabambaspis. Now these are some of the very earliest fishes where the scales and armour was on the surface of the fishes. 몸체는 남지 않았지만 어류의 특징인 비늘은 선명히 알아볼 수 있지요. 최초의 물고기 아란다스피스입니다. 온몸이 비늘로 덮인 물고기였지만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수영 솜씨는 어설펐고 아주 느림 보였지요. 턱이 없는 무학어류여서 복부에 있는 입으로 물을 빨아들여 그 속에 든 미생물을 걸러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억 년이 지나고 새로운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유스테놉테론은 뛰어난 수영 선수였습니다. 힘센 지느러미를 사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또한 턱과 이빨이 잘 발달한 유능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기의 바다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전쟁터. 당시 바다의 지배자는 둥클레오스테우스였습니다. 6m가 넘는 집채만한 크기의 강한 턱을 가졌고 온몸을 두꺼운 갑옷으로 둘러싼 한표어류였지요.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칼날 같은 이빨로 유스테놉테론을 사냥했습니다. 무서운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유스테놉테론은 한 가지 모험을 감행합니다. 바다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기로 한 것이죠. 힘센 지느러미로 헤엄쳐 찾아간 곳은 바로 민물이었습니다. In the water, there are huge fish, some of them about 16 feet long, of all different kinds, armored fish, all kinds of predatory fish. It was a remarkable period. 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번기에 육지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등장해 최초의 숲이 들어섰고 하천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탈출한 물고기들은 여기서 어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생물학자 닐 슈빈 교수가 발견한 화석은 잃어버린 고리라 불리며 고생물학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은 캐나다 북부의 엘스미어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물고기였지요. 그 이름은 틱타알릭. 에스키모 말로 아주 큰 민물고기란 뜻입니다. 납작한 머리는 도마뱀을 닮았지만 비늘의 흔적은 분명 물고기란 걸 말해줍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the kinds of fish that can actually leave the water, that can make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So all kinds of new things are happening. 틱타알릭은 물고기가 육지로 진출한 과정을 새롭게 밝혀주는 증거들을 온몸에 담고 있습니다. 어류의 머리는 원형이지만 틱타알릭의 머리는 납작하고 눈은 위에 붙어 있죠.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갖고 있었죠. 이전의 어류에게는 없던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돌려 머리를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틱타알릭이 잃어버린 고리라 불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느러미 때문입니다. 유스테놉테론의 지느러미보다 한층 더 정교하고 힘이 센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을 가진 물고기였지요. Now what's very special about this is not only that these are bones that compare to our own arms, but if you look at the surfaces of this, there's surfaces for all kinds of muscles. And not just any kinds of muscles, muscles that would have helped the animal do a kind of push-up to support itself against the ground. 틱타알릭은 혁신적인 물고기였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위에 달린 눈으로 주변을 탐색했죠. 지느러미 안에는 팔꿈치와 손목뼈가 생겨서 커다란 몸을 떠받칠 힘이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평생을 보내던 물고기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육지, 그 신천지로 오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이 지느러미를 틱탈릭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갯벌에서 살아가는 망둥어를 보면 틱탈릭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망둥어는 가슴 지느러미로 몸을 지탱하고 배를 밀어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틱탈릭도 이렇게 지느러미를 써서 물기슭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Water was loaded with competitors, large fish, small fish, everything competing for food. Some of those fish would eat you. If you look at land, there are plants there. There's food there in that these early insect-like creatures. So there are advantages for creatures leaving the water to go to land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competition for food resources, but also to escape some of the predation that was going on in the water as well. 물고기의 진화는 틱탈릭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제니퍼 클렉 교수가 보여준 스케치 안엔 작은 도마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칸소스 태가죠. (3억 6천만 년) 전에 대본기 민물에 살았던 아칸소스 태가는 거의 완전한 네 다리가 있고 폐로 공기 호흡을 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틱탈릭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found was that on each limb there were 8 fingers or toes, which was a big surprise. 지구상에 최초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등장한 겁니다. Previously, people had thought that the primitive number for fingers and toes was 5, because that's what we have. But it turns out that when tetrapods with limbs first evolved, they had more than 5. Acanthostiga has had 8, but we also have other animals from the same time with 7 or 6. 대본기 후기의 얕은 물가. 아칸소스 태가의 손발가락엔 물갈퀴가 달려서 장애물을 헤치고 다니는데 그만이었지요. 숲을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포식자.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아칸소스 태가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드디어 육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고기의 상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척추와 근육과 뼈가 있는 지느러미, 그리고 최초의 팔다리와 손발가락에 등장한 수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칸소스태가 이후 다시 몇백만 년이 흘렀고 물속의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육지는 여전히 기회의 터전이었지요. 그리고 2억 8천만 년 전 완전한 육상동물이 등장합니다. 육지의 공기만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고 번식을 위해 물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아칸소스테가의 후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상륙은 완성됐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과 맞먹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is one of the great events in the history of life. And it's an event that changed the world forever. For the first time, we have creatures walking on land, feeding on land. But it's not just an event that's captured in the past. It's actually an event that's inside our own bodies. Because many of the features that occur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ish that walk on land are part of us. 육지에 오른 물고기들은 사실 혁명가라기보단 생존의 전쟁터에서 약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고 적응한 결과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네발 동물은 폭발적으로 번성해 육지를 점령했습니다.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에서 포유류까지 수백만 종의 동물로 다양하게 변화했지요. 이 중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 키우며 말 그대로 지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마침내 육지로 올라온 성공 스토리. 그런데 여기엔 생명의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의 존재지요. 이 동물은 바다 포유류인 듀공입니다. 듀공은 지느러미를 팔처럼 사용하고 해초를 뜯어먹고 삽니다. 폐호흡을 하는 녀석은 때가 되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하고 또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지요. 바다에 사는 듀공이 왜 육지 포유류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듀공은 비밀을 간직한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 이집트의 사막을 찾아갑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곳 와디 히타는 고래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길게 늘어선 거대한 척추뼈. 이 화석은 처음 발견됐을 때 도마뱀의 왕으로 불렸지만 그것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실로사우루스는 전혀 다른 종의 동물로 밝혀졌습니다. Basilosaurus represents an early stage of whale evolution. It's one of the first aquatic whales, fully aquatic whales. 테티스의 제왕인 바실로사우루스는 4,200만 년 전부터 3,400만 년 전까지 살았던 원시고래였습니다. 당시 고래 중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이 동물은 긴 몸을 좌우로 흔들며 뱀처럼 헤엄쳤죠. 거대한 크기에 비해 볼품없는 이 뒷다리.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를 풀어줄 실마리입니다.
와디 히탄에서 발굴된 바실로사우루스의 화석. 걸어다닌 고래란 별칭이 붙은 이유는 척추에 붙어있던 이 뒷다리 때문이었습니다. 작지만 완벽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리. 바실로사우루스가 한때 육지에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The general trend, life started in the sea, and this means that the general trend, from our point of view at least, is to come out onto the land. And the whale has gone back, and so in that sense is a reversal. It's backwards.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는 또 있습니다. 길이 5m 정도로 몸이 작았던 원시고래 도르돈입니다. 모래바람은 수천 년 전에 묻힌 고래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필립 갱그리치 박사는 와디탄의 한 절벽에서 또 하나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도르돈이었지요.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know how complete is Dorodon, how many backbones, how long it is. It's the first time we know that these whales have legs and feet and toes, and it's because of the excellent preservation. 커다란 턱과 톱니 모양의 이빨, 그리고 작은 뒷다리를 가졌던 이 고래는 육지동물과 연결돼 있습니다. (3,700만 년) 전에 살았던 도르돈은 수영의 귀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와는 전혀 다른 수영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래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 도르돈은 육상동물이 척추를 사용해 달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헤엄쳤던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6,500만 년 전 백악기 말. 거대한 운석 하나가 지구와 충돌했고 번성했던 공룡들은 멸종됐습니다.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After the Cretaceous Paleogene extinction event and dinosaurs are gone, the marine reptiles are gone, then there is no top predator in the sea. And so I see it more as opportunity, not something pushing from behind, but something pulling from in front. 그렇다면 누가 바다로 돌아간 것일까요?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이 화석이 그 비밀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파키세투스. 튼튼한 네 다리는 고래와 닮은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척추뼈들도 아직 붙어 있어서 육지 생활에 더 적합해 보이죠. 하지만 두개골 아래 인왕이란 구조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중에서도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이 구조는 세상에서 오직 고래만 갖고 있는 것이었죠. (5천만 년) 전 파키스탄의 한 바닷가. 늑대를 닮은 파키세투스는 반수생 동물이었습니다. 파키세투스에게 바다는 먹이가 풍부하고 경쟁자가 없는 기회의 공간이었지요. 물갈퀴가 달린 긴 발가락 덕분에 수영 실력도 좋았습니다. 귀에 인왕이 있어서 수중에서 먹이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파키세투스는 기다란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를 낚아챘을 것입니다.
to hear in water is completely different than to hear in air. And so the hearing apparatus has to be modified. 고래의 조상은 수중 생활에 맞게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감지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소리가 나는 방향과 위치까지 찾을 수 있게 됐지요. 물속에서 살기 위해선 모든 것이 변해야 했습니다. 땅 위를 걷던 앞다리는 지느러미가 됐고 필요 없는 뒷다리는 작아졌지요. 꼬리도 오리발처럼 넓적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숨쉬기 쉽게 콧구멍이 정수리로 이동하며 고래의 조상은 완전히 바다에 적응했습니다. 물가를 어슬렁거리며 육지와 바다를 오가던 파키세투스는 어느 날 영영 육지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완전한 원시 고래가 된 것이죠. 바실로사우루스와 도르돈이 그들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되돌아간 사건.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대변형을 겪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The fish coming out on land very early in vertebrate history and the whale going back to the sea late in vertebrate history have this similarity. I think both are taking advantage of some opportunity. It's a nice comparison because it shows that evolution is not determined and directional. Instead, it's opportunistic, and if the opportunity is behind, we will go back. 생명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400만 년 전 에오세가 끝나갈 무렵 고래들의 바다 테티스에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구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강한 포식자였던 바실로사우루스와 그들을 피해 다니던 도르돈, 이 두 원시고래의 운명도 갈렸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차가워진 바다에서 살아남은 건 작은 도르돈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은 현생 고래들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몸집이 너무 커져버려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던 바실로사우루스는 멸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회귀한 원시고래의 역사는 시간의 모래밭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남긴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Some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stars and outer space and how far we can see. I'm interested in time and how far back we can see. Because all our understanding and expectation for the future is conditioned on what we understand about the present and the past. The study of deep time, the study of life through time, understanding where we came from, how we are part of the earth, how we are part of the history of the earth. 어떤 이들에게 화석은 그저 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바다와 육지,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생명들. 매 순간 생존 본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던 지구의 생명들. 그 기억이 화석엔 새겨져 있습니다.